허소는 예주 연안군 평해연 출신이고 자는 자장인데 일반적으로 이름인 허소보다 허자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명예와 절개가 높았고 그의 종조부인 허경, 허경의 아들 허훈, 허훈의 아들 허상 모두가 상공의 자리에 올랐기에 명문가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허소는 인재를 품평하고 선발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의 재능을 알아보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매 달마다 고향 사람들의 평론을 하며 품평하는 주제를 바꾸었으니 그 까닭에 연암에서는 월단평이라는 풍속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그가 추천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세상의 명성을 드러냈기에 천하에서 선비를 선발하는 사람을 말할 때는 모두가 입을 모아 허소를 대표적으로 언급할 정도였으니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소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사람은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할 정도로 러브콜을 받게 될 것이고 허소에게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사람은 호족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자가 될 터이니 허소의 말 한마디에 사회적 입지가 정해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허소가 연안군의 공조에 임명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연암의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의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일부러 행동을 꾸며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안군 출신인 원서도 때마침 복양연에 현령을 지낸 뒤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를 뒤따르는 수레와 말과 종복과 빈객이 매우 성대하였습니다. 원서는 연안군의 경계로 들어가게 되자 곧바로 자신을 따르는 빈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며 나의 수레와 관복을 어찌 허자장으로 하여금 보게 하겠소 라고 말한 다음 홀로 수레를 몰고 집으로 들어갈 정도였으니 명문가의 자제인 원서조차 허소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또한 조조가 아주 보잘것없던 시절에 그는 허소에게 말을 공손히 하고 예를 후하게 하며 자신의 인물 품평을 해줄 것을 청했지만 허소는 조조의 사람됨이 비루하여 그와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허소가 방심한 틈을 타 그를 찾아가 위협을 하며 품평을 내놓으라고 했고 이에 허소가 부득이하게 그대는 평화로운 시절에는 간사한 도적이 될 것이나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영웅이 될 것이요 나는 품평을 해주니 조조는 매우 기뻐하면서 떠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후한서의 기록과 달리 허소가 조조를 평가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발언은 따로 있는데 손성의 이동자보에 따르면 조조가 허소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오? 라고 질문하니 허소는 조조에게 그대는 치세의 능신이고 난세의 간웅이오 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허소가 일찍이 영천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이가 많고 덕이 있다는 사람들 대다수와 교제를 하였으나 진식이라는 인물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향 출신인 진본이라는 인물의 아내가 죽어 고향 사람들 모두가 장례식에 참석했으나 허소는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 묻자 허소는 태구는 도가 넓다고 하였는데 도가 넓다는 것은 곧 전반적으로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중거는 성품이 높다고 하였는데 성품이 높다는 것은 곧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교류한다는 것이요 그 까닭에 그들에게 가지 않은 것이요 라고 대답하였으니 그가 사람들을 분별하고 평가하는 바의 대다수가 이러했습니다. 참고로 진식은 그 유명한 진군의 할아버지입니다. 장본의 한기에 따르면 순욱에게는 순상과 순정이라는 삼촌들이 있었는데 순상은 관직에 오른 지 95일 만에 삼공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순정은 덕행이 매우 높았고 명성이 순상에 버금갔으나 순상과는 반대로 죽을 때까지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응거했습니다. 황보밀의 일사전에 따르면 어떤 이가 허소에게 순상과 순정 중에서 누가 더 나은지를 묻자 허소는 두 사람 모두가 옥과 같으나 자명은 옥의 광택을 겉으로 드러냈고 숙자는 옥의 광택을 속에 품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허소는 양주로 피난을 갔을 시기에 어린 유엽을 보았는데 그를 매우 칭찬하며 그에게 세상을 보좌할 재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허소는 매우 뛰어난 인물 평론가였으나 그의 안목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그도 사람인지라 평가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가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허소의 사촌형인 허정은 허소와 함께 인물평론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허소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허선은 연안군의 공조가 되었을 때 허정을 배척하여 그가 채용되지 못하도록 했기에 허정은 직접 부지런히 일하고 고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위나라의 중신인 장제는 자신이 저술한 만기론에서 호문유라는 사람은 대략 천하의 정무를 보살필 만한 인물이나 자장이 폄하했다. 만약 진실로 허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는 사리에 어두운 것이고 만약 이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 선인일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허소의 사촌형인 허정이 바로 유비가 유장을 공격했을 때 성문을 넘어 도망치려 했던 허정과 동일 인물이며 법정은 허정이 능력에 비해 명성만 높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리고 손책이 강동정벌에 나섰던 시기에 손책의 유일한 대항마는 양주자사 유효였는데 당시 유효의 휘하에는 태사자가 있었고 어떤 이가 유효에게 태사자가 대장공감이라고 말하며 그를 장수로 쓰길 권했으나 유효는 내가 만약 자의를 쓴다면 허자장이 부적절하다며 나를 비웃지 않겠소 라고 말하며 태사자를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허선은 아마도 태사자를 나쁘게 평가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공양표가 수차례 허소를 청구했으나 허소는 모든 관직을 거부했고 이에 어떤 이가 허소에게 관직에 오를 것을 권하자 허소는 바로 지금 소인의 도리가 생겨났으니 왕실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이므로 나는 회수 이북의 땅으로 피하여 집안의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온전케 할 것이요 라고 대답한 뒤 남쪽으로 가서 광릉군에 도착합니다. 당시 서주목이었던 도겸은 허소의 명성 때문에 그에게 매우 후한 대접을 해주었으나 허소는 스스로 편안해하지 못하며 그의 무리들에게 보공전은 겉으로는 명성을 우러러봤으나 속으로는 진실로 그렇지 않소. 나에게 비록 후한 대우를 하고 있으나 그 형세는 반드시 야박해질 것이요 떠나는 편이 낫소 라고 말하고는 또다시 서주를 떠나 고가연에 있었던 양주자사 유효에게 몸을 위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허소가 떠난 뒤 도겸은 서주에 몸을 위탁하는 선비들을 체포했다고 하니 허소의 사람 보는 눈은 확실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허소는 유효의 곁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조언을 했습니다. 원경의 한기에 따르면 손책에게 패한 유효가 장차 회계지역으로 도망가려 하자 허소는 유효에게 회계 땅은 풍부하고 넉넉하여 손책이 탐내고 있으며 또 외지에다가 바다의 한 구석에 있으니 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장으로 가는 것이 더 나으니 예장은 북쪽으로는 예양과 이따가 있고 서쪽으로는 형주와 이어져 있습니다. 만약 관리와 백성들을 거두어 합치고 사신을 보내 공언을 하여 조연주와 더불어 소식을 주고받는다면 비록 원공로와의 사이가 멀어질 수는 있으나 그는 사람됨이 탐욕이 많고 무자비한지라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카께서는 왕명을 받으셨으니 맹덕, 경승이 반드시 구제해 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헌재 춘추에 따르면 유효는 팽택에 주둔한 뒤 차경으로 하여금 예장태수 주호를 돕도록 했는데 이때 허소는 유효에게 차경은 출병하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는 명성과 도덕을 중시하는 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주문명은 착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여 사람을 잘 믿으니 마땅히 은밀히 방비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였으나 유효는 허소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허소의 걱정대로 차경은 출병한 뒤 주호를 함정에 받들여 죽인 다음 예장군을 점거하며 유효를 배신합니다. 한때 월단평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의 최후가 꽤 허무한데 허소는 유효와 더불어 손책을 피해 예장군으로 달아난 다음 그곳에서 쓸쓸히 죽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 46살이었습니다. 허소의 형인 허권 또한 유명했기에 연암 사람들은 평해연의 연못에 2마리의 영이 있다고 일컬었습니다. 허소의 마을 사람인 이규는 인품이 훌륭하고 바르며 고상한 기상이 있었는데 허소는 처음에는 이규와 사이좋게 지냈으나 이후 사이가 나빠졌고 그는 사촌형인 허정과의 사이도 화목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이유로 허소의 명성은 깎이게 됩니다. 허소에게는 허원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청정하고 순수했다고 하며 부친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식별하는 능력이 뛰어났기에 조예 시절에 상서에 임명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허소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